다정한 참견.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희덩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가장 빨리 잊혀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쉽게 잊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이 만났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연애할 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상대를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빠르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지켜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경우는 이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만나면서 내가 계속 무언가를 챙겨줘야 될 것만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밥도 혼자 잘 못 챙겨 먹고 기분이 조금 다운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인간관계도 원활하지 못해서 나 말고 누구를 잘 못 만난다던가, 아니면 완전 반대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기 삶에 책임감이 없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던가, 그런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먹는 거나 뭐 공부를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내가 모든 부분에 관여를 했었던 거예요. 내가 안 챙겨주면 잘 못할 것 같고 실제로 잘 하지도 못했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더 나서서 상대방에게 엄청 잘해줬던 거죠. 근데 만나면서 상대방을 너무 많이 챙기느라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내 삶이 피폐해졌었던 거죠. 근데 또 동정심 때문에 단호하게 헤어짐을 결정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별을 한번 결심하면 후회 없이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의미로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그동안 얘한테 쏟아부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그 사랑했었던 감정들은 확실하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헤어진 연인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걔는 아직도 그렇게 산대? 되게 심각하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런 느낌인 거죠. 두 번째로는 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절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경우인 거죠. 예를 들면 이성과의 스킨십, 술이나 담배, 연인 사이에 욕을 한 경우, 바람을 핀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가정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연인 사이에 저렇게 서로 막말을 한다고? 남사친이나 여사친한테 저런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단둘이 술을 마신다고? 와 같이 내 연애관에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칼같이 잘라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순간부터는 상대를 완전히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도 들을 가치도 없기 때문에 혹시 지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너무 싫어하거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듯이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잘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차인 입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통해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내 가치관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다운그레이드 시키다 보면은 결국에는 둘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만났을 때는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상대의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만의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계시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는 헤어짐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콩깍지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내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큰 잘못 그리고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별로였다라는 거를 확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너 왜 그거를 다 참고 연애를 한 거야? 너가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은 거야? 와 같은 말을 한 거죠.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미련하게 그 사람의 입장들을 다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었던 내 스스로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과 내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기대와 의지가 생기게 되면서 혹시나 상대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들 이거는 만나면 정말 위험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깔끔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환승이별을 한 경우예요. 사실 최근에도 알고 보니 상대방이 환승이별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가끔 이 중에 소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다시 붙잡고 싶다고 하거나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정이 확 떨어진다라고 하시거나 지금까지 나 혼자 헛된 상상을 했다고 하시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와 소통을 나누었었던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상대가 나를 환승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연락이 오면은 어이없어 하거나 비웃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친한 친구가 본인이 환승을 했었는데 전에 만나던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다라는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미 환승을 했으면 상대방은 너를 받아줄 이유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이고 만약 상대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뭔데 상대의 소중한 시간을 또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또 개입을 하려고 하냐고 제가 말렸었거든요. 정말 만에 하나 상대가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환승을 해놓고 염치 없이 연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환승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가 나를 잊어주기만을 바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희덩이었습니다. 안녕.